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긴 인사말은 안 드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진학지도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인사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나 봤더니 교실에 있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진학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것보다 아마 학교에 있는 것들이 더 그 학부모님도 믿음이 가고 그다음 학생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소정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보시는 분들 대부분 1, 2학년 학부모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들 학교를 믿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다음 달부터라도 아니면 다음 학기에는 꼭 학생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좋은 말씀 해주신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김창식 진학교육부장님 나오셔서 진학지도의 실제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제 끝난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 자녀들의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얘기하면 되나요? 예. 예, 저 영남고등학교 진학교육부장 김창식입니다. 예, 강의는 제가 이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강의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학부모님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진행될 때에만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튜브에 해당 강연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강연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겠습니다. 이후에 학교 유튜브 채널 영남고등학교 영남하이스쿨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면 마이크를 김창식 진학교육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크로마키로 뒤에 배경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예, 배경을 보시면 예, 아주 놀라운 배경들을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컴퓨터하고 제반 사정들을 좀 준비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진행될 때에만 질의응답이 가능하고요. 아울러서 유튜브에 해당 강연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강연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남하이스쿨 유튜브 채널에 이 강연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진학 지도의 실제 좀 전에 소개 받은 영남고등학교 진학부장 또는 3학년부장 김창식입니다. 요 자료는 작년 2021 저희 학교 진학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진학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자료입니다. 아까 저 학부모 교육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 2022 수시 대입 모집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새로 생긴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특히 대구 경북권 대학이 작년에 미달나는 사태가 생기면서 경북대와 영남대에 좀 지원율이 몰려서 그리고 계명대까지 그래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까지는 지원율이 높았는데 나머지 대학은 다소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학년, 2학년 학부모님께서 어떻게 진학 준비를 하셔야 될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강의는 저의 주관적인 입장이고 또 여기 제시되어 있는 학생부라든가 개인 정보는 절대로 무단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대입은 4가지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 논술, 수능 이런 4가지 꼭지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계시는 학부형들 중에서 또 고등학교 1학년 학부형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학부형이 처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입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은 여기 우측에 보신 것처럼 대개 예체능이거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하고는 좀 많이 포함되진 않고, 정시는 역시 수능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서울 소재 16개 대학 보시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수능, 그다음에 학생부에서는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었다고는 하나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는 수능이고 수시는 학종이 여전히 수도권에는 대세입니다. 특히 올해까지는 수능이 30% 이상인데 내년부터 정시 수능이 40%에 맞춰야 되는데 원래 대부분의 대학에서 벌써 40% 정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학년들의 경우에는 정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내년에 수능을 칠 고2, 고1 학생들도 정시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는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보시면 학교마다 대개 10% 이상이 됩니다. 이 교과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그래서 의예과를 포함해서 이 교과 전형은 남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시 전형이기도 합니다. 단순하죠. 내신 따고 수능 최저 맞추고. 그래서 교과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남학생들이 또 선호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특히 체제가 있고 종합에도 최근 경북대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에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도 수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시라고 해서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그런데 영남권 대학, 대구 경북권 대학을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서울과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경북대조차도 경북대 정도가 정시 한 37% 정도가 되고 영남대나 계명대 정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또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은 교과 내신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작년, 재작년 두 해 동안 재작년에 6만 명 정도 또 작년에 5만 명이 줄면서 작년에 대거 충원이 미달나는 사태가 발생했죠. 올해는 18,00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18,000명 느는 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 뒤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에 정시가 끝나고도 다 뽑지 못해서 추가 모집으로 선발한 대학 및 인원이 2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물론 의대도 한 18명 정도 있었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18,000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8,000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달은 날 건데 이제 작년만큼 날 것인가?
그거보다는 줄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정말 뭐 대학을 가기만 하려면 졸업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원래 며칠 전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매일신문 기사를 보시면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 대구 상황을 보면, 대구 경북 상황을 보면 이번에 수능 지원 학생이 45,443명, 근데 대학 정원은 63,771명입니다. 그럼 대구 경북 4년제 비율만 보면 0.9대 1이죠. 결국 대구 경북 4년제 다 못 채운다는 얘기죠.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0.7대 1입니다. 이게 현재 대구 경북권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을 못 가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 때문에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역시 올해 약학 대학이 6년제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지원율이 생겨났습니다. 예측과 달리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와 달리 교대 지원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교대 지원율이 다소 올랐습니다. 지원율이 그러니까 아마 약대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대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너도 나도 교대에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교대 지원율도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하고 등록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상위권 대학 또는 인기 학과들은 대부분 다 지원율이 작년보다 오른 상태입니다. 수학, 미적분, 기하, 여기에 역시 뜨거운 화두가 되었죠. 지금 3월 학평, 6월 모평, 9월 모평 결과를 보면 국어는 굉장히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표점에서 차이가 나다가 이번 구모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내려가면서 화작을 선택하나 언매를 선택하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1등급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어가 6모와 9모에 이어서서 계속 높은 난이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9모 가채점 결과 1등급이 한 4.7%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00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90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에서도 영어를 1등급 받으면 최저를 통과하기가 쉽고 또 정시에서도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1등급과 2등급 간의 그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시 지원에서도 영어를 1등급 받지 못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생부 교과 보시면 의대 사례 저희 학교의 뭐 사례를 다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의대는 교과죠. 교과 내신과 최저. 근데 보시면 지금 학부형들께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는 경북대의 영남대의 경대치대 다 4, 5였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상당히 경대치대 같은 경우는 1.8까지도 내려갔었죠. 근데 올해 잘 아시겠지만 경대의예는 과탐 2개 평균이긴 하지만 3합 3입니다. 그리고 영남대는 4합 5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경대치대 같은 경우도
삼합 3 탐구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신이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예, 경대 수의학 같은 경우는 삼합 5이긴 하지만 원래 아까 그 수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 선택자들이 1등급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합 3, 뭐 삼합 5 이런 거는 굉장히 최저 통과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보다 굉장히 내신이 올라갈 것으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기대됩니다. 기대라기보다 예측되죠. 예, 경대 같은 경우도 예, 지역 인재가 뭐 1.2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또 영남대도 예, 상당히 올라갈 수 있고, 경대 치대 같은 경우는 한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작년보다 체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내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예,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면 예, 그 학생부 교과지만은 예, 학교 추천 예, 고대의 경우에는 삼합 6 예, 공대지만은 상당히 예, 체제가 높고 그 다음에 또 탐구 2개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내신이 좀 낮아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고대 문과 쪽 예, 인문계열 학교 추천은 삼합 5인데 아까 미적분 선택자들이 1등급을 받기 쉽다는 말은 확통, 즉 문과에서 수학을 치는 학생들은 굉장히 등급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문과는 고대는 학교 추천이 삼합 5를 맞추면 내신이 사실은 2가 넘게 내려가지 않을까. 2점대 중반까지도 삼합 5를 맞추면 학과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학년 중에서 문과로 간 학생들, 또 1학년들 중에서 문과로 갈 학생들은 이제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로 간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때입니다. 수학이 안 되면 문과를 갔어도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경대 같은 경우는 예, 보시면 예, 역시 경대가 체제가 높죠. 체제가 높다 보니까 도고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예, 요즘 4대가 조금 인기가 떨어집니다. 뭐 영어 교육이나 국어 교육 또는 역사 교육, 수학 교육은 인기가 있지만 도고 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예,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자연 계열도 보면 예, 한 2점대 정도 예, 무난하게 가려면. 근데 원래 지금 애들이 뭐 3점대, 4점대조차도 지금 예, 지금 경대에 지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조금 펑크가 나는 학과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좀 무모하게 지원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경대에 지원하려고 하면 예, 3 내외는 뭐 가장 좋은 거는 3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예, 3은 내신 등급을 3 정도는 받아야 예, 최소한 그래도 경대를 내보지 않을까. 예, 부산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충남대, 부경대, 또 영남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사례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연 합격 사례도 그렇고, 예, 그래서 나머지 대구대, 대가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경운대 합격 사례를 보면 간호학과나 응급구조학과 또 이런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높지만 나머지 학과들은 한 5에서 7등급 사이면 뭐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정시,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가는 게 아니라 내신을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할수록 예,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 뭐 요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부터 바뀐 가장 큰 차이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작년 3학년입니다. 그래서 2020과 2021인데 이때 보시면 3학년 때 석차 등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3학년 때 내신만 잘 받아도 역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3학년부터는
3학년에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A, B, C로만 나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비율로만 나오죠. 지금 올해 3학년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사회 교과는 2과목, 자연계열은 교양교과인 정보에서만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3학년 내신으로 역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1학년 때와 2학년 때 내신 관리를 하지 못하면 역전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버리하게 1학년을 보내다가는 3학년 때 원하는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 또 2학년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2학년 2학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내신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이 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수도권 조효대학 교과전형 그리고 지방의대 교과전형을 내시면 되겠죠. 그럼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내신, 특히 문과 애들은 그래도 사회 탐구가 2개 나오니까 최대한 내신 관리를 하되 학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또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 같으면 수시에서도 좀 상향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그리고 정시 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s ist dem Feind gelungen, die Front in breiter Formation zu durchbrechen. Im Süden hat der Gegner Zossen genommen und stößt auf Stahnsdorf vor. Der Feind operiert jetzt am nördlichen Stadtrand zwischen Frohnau und Pankow und im Osten ist der Feind bis zur Linie Lichtenberg-Marsdorf-Karlshorst gelangt. Mit dem Angriff Steiners wird das alles in Ordnung kommen. Mein Führer, Steiner konnte nicht genügend Kräfte für einen Angriff massieren. Der Angriff Steiner ist nicht erfolgt. Es bleiben im Raum Keitel, Jodl, Krebs und Butter. 이게 또 요게 배제고에서 만든 재미난 영상인데,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앞부분 중요한 게 있었죠. 교과 세특, 내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봉사 시간, 또 소논문하니까 히틀러로 보이는 인물이 굉장히 흥분한 모습을 보이죠. 이게 바로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과 세특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와 함께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도 70%가 성적입니다. 성적. 비교과가 비교과가 중요하지만 성적이 되지 않는 비교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학종에서 보는 학업 역량, 이게 가장 크죠. 학업 성취도라는 게 결국 내신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학업 태도나 의지, 또 탐구활동, 이런 것들이 세특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지용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주로 이게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 이런 데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또 창체 활동에서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전공 관련돼서 활동들을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이다. 그리고 또 리더십의 역시 대표적인 거는 학급 간부나 동아리 부장 이런 것들이겠죠. 인성은 역시 협업을 잘 하는지,
협력, 또 나눔과 배려, 성실한지 이런 내용들이 뭐 학생부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이라든가 교과 세특이라든가 이런 데서 골고루 잘 나타나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 세특인데 서울대 입사관들과 만났을 때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 서울대 입시에 못 본다고는 기성전 세특이라 할 만큼 세특이 중요하다. 이 세특에서 학생들 활동이 잘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 또 중요한 게 학생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특히 보시면 학생이 수업을 통해 어떤 심화된 내용을 학습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세특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겠죠. 내신 성적이 좋아도 세특 기록이 부실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서울대 입사관이 하는 말입니다. 특히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 3학년에 와서는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교과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특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대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독서입니다. 이 독서는 서울대 자소서 3본에서 독서에 관한 내용을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대학에서도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을 읽었는가, 왜 읽었는지, 어떤 내용을 깨달았는지, 독서에 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서 활동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읽고 나서 뭘 생각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어졌는지. 특히 보시면 코로나 기간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심화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교과 세특에 이 독서, 깊이 있는 독서 내용을 통해서 심화 활동으로 기록한다면 좋은 세특이 되겠죠. 자, 그다음 학생부 종합 한번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재작년에 이 고려대 세종 고고미술사학과가 교과로 갔을 때는 내신이 3.8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 학생이 작년에 6.7등급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가 역사 교과 과목은 다 1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영수 교과는 7등급 아니면 8등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덕후였지, 역사 덕후. 역사 교과만큼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 결과 학생부 쪽수도 21쪽입니다. 거의 뭐 서울대 내는 학생들만큼 양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 거의 보시면 모든 활동에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에게 역사 과목에 있어서 자율활동이지만 역사,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보면 결국은 리더십이 보인다, 동영상 강의를 들었고 도서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읽고 또 책의 저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문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활동들을 해야 종합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잘 아시겠죠. 이제 교과 세특 영어 과목인데도 보시면 역사 관련 영어 원서를, 영어 사전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함. 효정실록 원전을 직접 해석해 봤다. 또 영어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근데 형식은 영어지만 내용은 결국 다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성전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도 역시 똑같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학교 간 학생인데, 이과도 역시 2020 학년도에 교과 입결을 보면 2.1등급 정도 돼야 학교 가는데 이 친구가 2.7이지만 합격했습니다. 역시 학생부 쪽수가 23쪽이나 되죠. 요게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보다 한 0.5에서 1등급 정도를 비교과로 가지고 만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보시면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예, 북서토리 활동에서도 예, 생명과학 분야. 밑줄 친구를 보시면 자율이나 진로나 모든 부분에서 생물학 연구원 또는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한국사인 한국사 교과에서 보면 마지막에 생물학 연구원이 되겠다. 예. 그리고 수학 과목인 기하 과목에서도 생명과학 분야. 그래서 역시 이 친구도 보면 기성전 예, 생명과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는 어떻게?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뭐 설사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A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고려대 학교 추천을 보면 미술이나 체육에서 B를 받은 학생들이 종종 있었는데 엄청나게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특히 고려대나 서강대 학교 추천을 내려고 하는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드시 다 뭐 음악이고 미술이고 체육이고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아둬야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B나 C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예, 고려대 학교 추천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 진로 선택 과목 모두 A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학생부 종합도 체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체 활동, 교과 세특 기록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논술. 예, 경북대학교 혹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경북대학교 원래 그 논술 지원율을 한번 보시면 아마 200대 1이 넘는 예, 교과도 있습니다. 예, 지금 완전 논술을 너무너무 많이 내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학생들 사례입니다. 수도권 논술에 294건을 지원했지만 6건 합격했습니다. 경북대도 309건을 지원했지만 10건 합격했습니다. 부산대도 똑같고. 여기 보시면 논술 굉장히 합격률이 낮습니다. 체제를 맞추고 뭐 내신이 좀 부족한 애들은 뭐 논술을 내고 싶은 유혹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 굉장히 합격률이 떨어진다 하는 거. 그래서 6논술을 내는 학생들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예, 경대 논술 전형이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 통과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예, 생활 기록부 예, 작성해야 되죠. 뭐 자기소개서 써야 되죠.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능 준비도 또 논술 준비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재학생들은 사실은 논술 통과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경대 AT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치는 논술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은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중앙대 논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최저 엄청나게 높고 교과가 40% 들어갑니다. 논술도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대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최저, 내신, 논술 능력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사실은 쉬운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 자료를 보시면 역시 합격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뭐 일선 그 사교육 기관이나 뭐 대학 관계자들은
논술도 하나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사실 논술 전형은 그렇게 권할 전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는 가급적 하시지 말고 정 안 되면 2학년 2학기 내신까지 다 나온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그전에는 논술 생각은 하지 말고 내신 관리와 수능 공부에 전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논술을 하려고 할 때는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수능 체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헛수고죠. 경북대 수능 체제 통과 비율이 5년간 32%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겨울방학부터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됩니다. 수학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경북대, 부산대 논술 전형도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성구에 있는 대륜고등학교나 경신고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논술로도 의치수의과를 합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수능 전형. 요게 작년 저희 학교 수도권과 의치 한수 합격 사례입니다. 물론 중복 합격이지만 보시면 작년에는 저희가 재학생들이 수시에서 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를 보시면 의대도 보면 대부분 다 졸업생입니다. 정시는 작년에도 제가 작년에 추가적으로 한 명 더 확인했는데 정시로 의치 한수를 갈 수 있는 애들은 졸업생밖에 없습니다. 왜? 거의 의대의 경우는 정시로 가면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정시로는 졸업생 아니면 본교에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도 역시 체제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졸업생이 대부분 합격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고3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의학계를 희망하면 내신 관리를 잘 해놓고 수능은 안 되면 재수 3수를 해서라도 체제를 맞춰서 가는 게 제일 단순한 방법이겠죠. 근데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을 보시면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재학생들의 상당수가 과학 중점반 학생들입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공과대학은 역시 과학 중점반 애들이 아무래도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정시로는 역시 수도권 대학, 역시 정시로는 졸업생이 많죠. 전체적으로 보면 70%가 수시입니다. 저희 학교는 수능이 정시가 원래 40%라고는 하지만 저희 학교 애들의 구성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수시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부모님들 어쨌든 간에 내신 관리와 학생부 관리를 잘 해서 3학년이 되었을 때 수시에 6장을 원하는 데 꼭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시를 한번 보시면 올 2월 5일 날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교육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대 합격자 58.8%가 N수생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거의 다 졸업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대, 의대, 정시로 재학생이 가기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지방대 굉장히 미달이 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만큼 많이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하위권 대학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정시에도 좀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에 대해서는 역시 의예과나 서영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50% 정도가 졸업생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시 위주로 진학 지도를 해야겠죠. 수성고학교는 정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우리 본교 학생들은 의예과나 서영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수시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서성안이나 중경외시, 경북대 정도는 올해부터 정시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우리 본교 학생들도 수시도 적극적으로, 정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 중하위권 대학인 경우에는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정시에 집중해야 되겠죠. 수능 전형을 보면 요게 작년 수능이었는데 이때는 화작과 문법을 다 칠 때입니다. 이때 학생들의 이 2021 수능 국어 오답률을 보면 역시 독서가 가장 많았죠. 문법 문제가, 물론 문법 문제가 작년에 5문제 중에서 3문제가 랭킹 10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가 무려 7문제나 된다는 것. 그럼 결국은 언매를 선택하고 화작을 선택하고도 중요하지만, 그 둘 중에 어떤 걸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 비문학에 대한 실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국어 영역의 성적을 향상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죠?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지금 이게 원래 수능을 쳐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적분과 확통 선택자 간에 상당히 지금 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수능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을 보고 나서 지금 2학년이나 1학년 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준비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럼 국어만 보면 저희 본교는 3학년 때가 아니고 2학년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개설하니까 애들이 선택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공부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해놓으면 내신 석차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보고 도저히 문법에 자신이 없으면 그때 화작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겠죠. 문법을 공부해보고 문법에 자신 있는 애들은 3학년 와서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오히려 점수를 받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3학년 가서 월별로 이렇게 활동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늘 행사를 시작할 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올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 학교 자율학습이 왜 필요한가? 수능은 쉽게 얘기하면 사교육 플러스 자기주도학습 자습입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도움을 받는 거죠. 사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습이죠. 사교육을 받더라도 자기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도 수능이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높은 데는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에도 수능 최저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올해 보면. 그럼 정시가 확대되고 학령기 인구가 감소된 상황에서는 수능을 잘 쳐야 되겠죠. 근데 학부형들이 아셔야 될 게 수능 시험장은 독서실이 아닙니다. 불편한 의자, 불편한 책상에 있는 학교 교실입니다.
교실은 소란하다. 예, 저는 소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독서실 가면 조용하고 뭐 의자도 좋고 안락합니다. 예, 독서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독서실에서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란한 교실에서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은 수능 당일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하고 안락한 독서실이나 가정도 좋지만 오히려 집중력 훈련의 차원에서는 학교 자율학습이 더 또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자료들은 학교에 오시면 담임생과 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예, 자료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대입 정보 포탈인 어디가나 또 이런 밴드, 예,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교육신문이 밴드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광역시 진학진로정보센터에 가입하시면 많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입의 시작이 수시고 예, 종착은 늘 수능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들 예, 내신 성적, 학생부 관리, 수능 공부 이 3박자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예, 내년이나 내후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수시 모집이 끝나서 힘드시고 피곤하신 가운데도 강연해 주신 우리 학교 김창식 진학교육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해당 강연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강연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학교 유튜브 채널인 영남 하이스쿨에 이 강연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제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